지금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 전장에서 그것도 일국의 주력 전차라는 물건이 나무 토막을 덕지덕지 붙인 채 굴러다니는 충격적인 모습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2차 대전이나 중세시대로 회귀한 듯한 이 기괴한 장면은 다름 아닌 태국군이 운용 중인 중국산 전차부대에서 벌어진 실제 상황입니다. 최첨단 하이테크 기술이 집약되어야 할 전차에 원시적인 나무 장갑이 등장하자 해외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저게 탱크냐 땔감 운반차냐라는 조롱이 빗발치는 가운데 이 웃지 못할 총격 뒤에는 중국 방산의 처참한 민낯과 그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태국군의 비극적인 사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최근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긴장 상황이었습니다. 태국 육군은 국경 방어를 위해 자신들이 야심차게 도입했던 중국산 주력 전차 VT-4를 전격 배치했습니다. 도입 당시 중국은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를 능가하는 성능이라며 호언장담했던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실전과 다름없는 긴박한 상황이 닥치자 중국산 명품 전차의 실체는 그야말로 처참하게 드러났습니다. 사격 훈련도 아닌 실제 작전 중에 전차의 주포가 폭발해버리는 있을 수 없는 대참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해당 전차는 불과 200여 발의 사격도 버티지 못하고 포신이 찢겨나갔습니다. 강철로 만들어진 포신이 마치 종잇장처럼 찢어진 모습에 태국 전차병들은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전장에서 내가 쏘는 포탄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한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중국산 장갑의 방호력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태국 군인들이 급기야 전차 외부에 통나무를 잘라 덧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십억짜리 최첨단 전차가 고작 나무 토막에 의지해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이 기막힌 현실. 이 사진이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자 중국 정부와 방산업체는 서방 언론의 악의적인 조작이라며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태국 군인들이 올린 증언들은 중국의 변명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산 강철보다 태국의 나무가 더 튼튼하다는 자조 섞인 농담이 태국군 내부에서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태국이 처음부터 중국산 전차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태국 육군은 차기 전차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K1A1 전차에 깊은 관심을 보였었습니다. 당시 한국 전차는 우수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미군 장비와의 완벽한 호환성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거대 자본과 정치적 압박, 그리고 파격적인 가격 할인을 무기로 태국 정부를 회유했습니다. 한국 전차 한 대 값으로 중국 전차 2대를 주겠다, 기술 이전까지 해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태국 수뇌부는 결국 군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VT-4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잘못된 선택의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도입 직후부터 엔진이 멈추고 사격 통제 장치가 먹통이 되는 온갖 결함이 속출했습니다. 심지어 비가 오면 전차 내부로 물이 새어들어와 전자장비가 합선되는 말도 안 되는 일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반면 당시 태국이 거절했던 대한민국의 전차 기술은 그 사이 세계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K2 흑표 전차 1000대 도입을 결정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루마니아, 노르웨이 등 유럽 선진국들이 한국산 무기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는 것입니다. 특히 폴란드에서 보여준 K2 전차의 위용은 태국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하의 혹한과 진흙탕 속에서도 거침없이 기동하며 수 킬로미터 밖의 표적을 백발백중 명중시키는 K2의 모습은 나무 장갑을 두른 중국산 전차와는 차원이 다른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대비된 상황을 지켜본 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태국의 유명 밀리터리 포럼과 유튜브 댓글창은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태국 네티즌은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저런 쓰레기를 사는 데 쓰였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 한국의 K2 전차를 샀다면 우리는 아세안 최강의 육군이 되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중국산 고철은 다 갖다 버리고 한국에 무릎 꿇고라도 K2를 사와야 한다. 또 다른 네티즌은 비꼬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중국이 기술 이전을 해준다더니 전차에 나무를 붙이는 친환경 기술을 전수해준 것인가? 저걸 타고 전장에 나가려는 것은 군인들에게 죽으러 가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 군인들의 목숨값이 중국산 할인보다 싸단 말인가?
해외 밀리터리 편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레딧의 한 유저는 한국의 K2는 미래에서 온 탱크 같은데 중국의 VT4는 박물관에서 훔쳐온 것 같다. 나무 장갑이라니 21세기에 내가 뭘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이것이 바로 메이드 인 차이나의 한계다. 라며 팩트 폭격을 날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 네티즌들도 태국이 중국을 믿은 것이 실수다. 한국 무기를 도입한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를 봐라. 그들은 현명한 선택을 했다며 태국을 동정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국은 이미 한국산 T-50TH 훈련기와 호위함을 도입해 그 성능에 크게 만족한 바 있습니다. 특히 T-50TH는 태국군의 주력 기종으로 활약하며 높은 가동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경험한 태국군이기에 이번 중국산 전차 사태에 대한 배신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동남아시아 방산 시장을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동안 저가 공세로 시장을 잠식하려 했던 중국의 전략이 품질 리스크라는 암초를 만나 좌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울 유일한 대안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 구매국의 안보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품질 관리와 완벽한 후속 지원, 이것이 바로 K방산이 전 세계의 신뢰를 얻은 비결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썩어 있는 중국산 무기와는 태생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이제 태국 정부도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계속해서 자국 군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중국의 눈치를 볼 것인지 아니면 검증된 성능의 한국산 무기를 도입해 진정한 자주 국방을 실현할 것인지 여론은 이미 한국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연구원들과 기술자들은 밤낮 없이 땀 흘리며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강철 날개와 궤도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전 세계가 비웃는 중국의 나무전차와 전 세계가 경외하는 한국의 검은 표범, 이 극명한 대비차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룩한 쾌거이자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따라오고 싶어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태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K방산이 또 어떤 신화를 써내려 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대한민국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